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장성이 꺾인 게 아니라 성장성이 조금 둔화가 된 것이다. 지속적으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 대한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방향성은 비슷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있는 섹터인데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2차 전지는 과연 언제 다시 달리기 시작할 것인가 이런 주제인데요. 네, 언제 달립니까? 네, 확실히 오늘도 저번 주 금요일, 네. 오늘이 25일 월요일인데 네네. 저번 주 목금에 그래도 이제 성장주들에서 좀 기술적 맥점을 잡는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그때까지는 오늘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유감께서도 월요일이고 한 주 시작을 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좀 몇 가지 뉴스가 있어가지고 좀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성장성의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안 계실 거고 저평가 매력도나 2030년까지 2차 전지 시장이 몇 배나 커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많은 구독자분께서 알고 계실 텐데 제가 거의 격주마다 한 달마다 와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연간 실적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거지만 분기 실적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나 원자재 가격 뉴스 그다음에 어떤 대장급 종목이라 볼 수 있는 테슬라를 둘러싼 점유율 경쟁 그다음 전기차 판가 그다음에 오늘도 조금 아쉬운데 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저번 주에 FOMC가 마무리가 되면서 조금 FOMC 결과가 부정적이면서 이제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베이스가 있었고 사실 그 이전에 탄산 리튬이나 니켈 가격 요즘 2차 전지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까지 가가지고 가격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이랑 니켈을 가격을 어디서 볼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코미스라고 해가지고 한국 자원정보 서비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같은 경우는 베이스 머티리얼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마이너 메탈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선물 가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은데 뉴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연하게 탄산 리튬 가격이 얼마다 니켈 가격이 얼마다라고 뉴스를 찾아보실 수 있겠는데 확실하게 바닥권에서 일봉상으로는 맥점을 잡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조금 밀리는 모습들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하단부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이 러우 사태랑 2차 전지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 대비 고점 확인하고 3개월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약세를 보여주면서 바닥권에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S&E 리서치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2028년까지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 후에 반등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조금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어떤 추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6개월이나 1년 전에 기록했던 원자재 가격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처럼 어떤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개선될 수 있는 리스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줄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어제 이제 주말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쌍바닥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쌍바닥 중에 첫 번째 저점을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저번 주 금요일에 테슬라도 한 4% 정도 밀렸고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면 조금 보유 기간이 길어질지언정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최근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원자재 가격, 리튬 가격 하락세, 그다음에 미국의 긴축,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저기 좀 두산 노보틱스도 그렇고 그렇죠. 또 연휴도 있고.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성장주 투심 악화,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금 부족, 그다음에 어떤 점유율로 인해서 사실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줄고 있고 그다음에 점유율을 지키고자 저가 모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오늘 증권사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되는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지금 위에서부터 가격 조정은 꽤 있었잖아요. 이제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띠는 상황인데 어떤 좀 변화들 조건들이 나왔을 때 2차 전지가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구간으로 가는 걸까요? 네, 확실히 조금 이런 투심 악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사라질 때까지 선 반영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일단 조건은 좀 편하게 말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뭐 하이니켈 배터리나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서 어떤 뭐 가격 하락을 막는다던가 현대 기아차가 점유율을 키운다던가 뭐 테슬라랑 BYD 간의 점유율 경쟁에서 뭐 테슬라 이겨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근데 저도 이게 뭐 주력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동안 태동했던 산업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게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지 우리가 원하는 그 변동성 드라마틱했던 연초에 그 우상향이 재현될까? 이 부분은 그렇죠. 저는 경험을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거는 소망이지만 우리 2차 전지 시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완성셀 기업들이랑 양극재 기업들이 어떤 판가 하락을 막고 기술력을 상승시켜서 이제 뭐 대기업들에 네. 비해서 좀 점유율 좀 덜 뺏겼으면 하는 그런 어쨌든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고 이전만한 그런 단기간의 급등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기간 조정을 거치고는 어쨌든 여기서 아래로 더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확실하게 현재는, 네. 확실하게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알겠지만 현재 주가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롬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업종포보다 아래가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저번에 비교를 해드렸고 배터리 기업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5배에서 2배 가량 있지만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이 현 시점으로부터 뭐 7배, 8배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밸류션을 땡겨왔을 때 현 위치가 저평가 위치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5가지, 6가지 이슈로 인해서 많은 투자분들께서 언제 살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술적 분석을 해놓고 이런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수급 변화가 있을 때는 그때가 좀 매수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업을 좀 보죠. 뭐 성장률이나 이런 건 우리가 뭐 이전에 많이 봤었고 실제로 지금 완성차 판매가 또 전기차가 좀 저조하다는 게 2차 전지 셀업체들의 부담이잖아요. 차량 판매라든지 또 우리 셀업체들의 점유율 변화라든지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제가 저번 주에는 2022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점유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2023년 상반기 점유율도 올라와가지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배터리 3사 상반기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LG가 2위, SK온이 4위, 삼성이 5위인데 아쉽습니다. CATL이 원래 2022년 연말까지는 LG에 이어서 2위였는데 CATL이 1위로 올라왔고 CATL은 워낙 중국 자기네 내수 그쵸. 시장이 크니까. 그래서 네. 만약에 중국 시장을 포함하면은 CATL이 1등, 그렇죠. 그다음에 네.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 1등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매출액 기준이랑 출하량 기준으로는 퍼센트가 다르지만 이 두 가지를 합친다고 하면 일단 CATL이 1등인 상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삼성 SDI보다 SK온이 앞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뉴스는 많이 나옵니다. 뭐 CATL이 전기 시장,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33%를 갖고 있고 CATL이 우리나라 3사 합계보다 점유율이 높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다행인 부분은 이제 이거는 중국 시장을 포함했을 때고 중국 시장을 제외했을 때는 국내 완성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 전기차 가기 전에 파나소닉이 이번에 점유율이 꽤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테슬라가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의 판매 비중을 일부 줄인 것도 있지만 파나소닉의 판매 비중을 키운 것이 파나소닉이 좀 치고 올라온 원동력이다. 그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비아디가 또 이제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좀 중국 관련 기업들의 약진이 좀 눈에 띄는 것이 좀 아쉽다. 일단은 테슬라가 아직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2020년, 2021년 대비해서는 조금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비아디랑 상하이 자동차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봤자 2, 3% 증가가 된 건데 이제 전체 시장 봤을 때 2, 3%가 증가한 것도 좀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현대 기아차가 이제 현대가 9%, 기아차가 8%로 현재 4, 5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저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뭐 포장을 하고 싶지만 팩트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이 절대치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예상치 그다음 상대적인 평가에서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좀 아쉽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완성 셀 업체들 점유율 변화를 말씀하셨고요. 기업별로 좀 뭐 특이점이랄까 혹은 뭐 포인트 있으면 좀 잡아주세요. 네, 좀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장성이 꺾인 게 아니라 성장성이 조금 둔화가 된 것이다. 이제 지속적으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시장에 대한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방향성은 비슷합니다. 이제 뭐 2020년부터 2차전지 관련해서 뭐 전기차 관련해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증가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단순하게 현재 업종 대비 한 2배 가량 고평가 영역에 있는데 단순하게 뭐 멀티플을 8배 준다. 근데 이 8배가 2030년의 이야기니까 2030년에 저는 그렇게 큰 오차가 없이 달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매크로 변수랑 투심 악화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나는 2030년까지는 들고 갈 겁니다. 지금 7년 더 들고 갈 겁니다. 라고 하시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그래도 어떤 전문가 타이틀을 갖고 좀 수익 관점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 하시기를 좀 바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수익을 침해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2차전지 이런 관련 종목들 보면은 일단 단기적인 지지와 이탈하고 조금 더 거의 재작년에 기록했던 바닥으로 되돌아가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실적이 어떻게 보면 나빠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막 80%, 100%, 뭐 200%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뭐 삼성 SDI나 뭐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3분기 실적 리포트가 나왔는데 실적 증가치가 한 45%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5% 증가 수치를 기록을 할 거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6% 하회할 것이다. 하지만 3분기에는 이런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맥점을 잡고 그래도 뭐 원자재가 어떤 공급이 조금 수요를 못 이기다가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런 때 선반영이 되면은 이 원자재 가격이 저점이 아닐까 하고 좀 단기적인 수급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반영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2차전지 국내 2차전지 관련해서는 대장급 종목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이니켈 외에도 LFP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나오는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좀 다크호스로 삼성 SDI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각형 배터리 중 하나인 P5 배터리가 북미에서 인기를 좀 끌고 있다고 해서 4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삼성 SDI가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랑 4680 원통형 배터리가 고객사에게 샘플을 공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라고 하면 좀 매출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가 현재는 이제 좀 LFP 배터리를 차용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가 현대차에도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분기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아쉽다. 이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4분기랑 2024년 상반기까지 조금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업체들 그러니까 길게 보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보라고요? 아주 장기로 보는 분 말고 완전 2030년 장기 말고 이제 스윙 관점으로 보시는 분이 한다면 3분기보다는 올해 4분기랑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기 좀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가운데서는 지금 투자 포인트는 잡아주셨고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우선 뭐 완성셀에 관해서는 제가 저번 방송이나 저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수급이 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완성셀은 매매 타점이 오면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좀 기아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막둥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현대차랑 기아가 확실하게 2차 전지 관련주들보다는 실적 훼손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훼손이 있다고도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완성셀이랑 양극재 기업들은 2분기에 나온 실적보다 덜 했죠. 오히려 적자 나온 기업도 있고. 근데 현대차랑 기아는 3분기에도 2분기보다 못한 실적을 발표하지 않아요. 근데 1분기에서 2분기에 갈 때 보여준 증가폭을 3분기에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뷰가 생기면서 현재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이런 완성차 기업들도 이제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완성셀이랑 소재랑 정비례한 실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다면 오히려 완성차 기업들은 저평가 매력도 너무 크다. 기아 같은 경우는 업종포가 11.44이고 현재포가 6.01, 11개월 선회포가 3.57이고 배당 수익률을 4.3% 가까이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확실하게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일간 변동성은 2차 전지 기업들이 훨씬 크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녹화하고 뭐 2주 뒤에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자리에 앉았으면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약세를 보이는데 외국인 투자가 5일 연속 순매수했고 기관 오늘 순매수하고 있고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바닥권 잘 다지고 오늘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의해서 오늘도 장대 양봉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공략하기 좋은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언제쯤 다시 달릴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셨고 2차 전지 기업 가운데 셀업체들은 타이밍이 오면 그때 이제 매수 시점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자동차 가운데 기아를 완성차 가운데 기아를 보너스 종목으로 포인트를 잡아주셨고 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얘기하셨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